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라디오 금보라의 DJ를 맡은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그나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근로복지공단 사내 홍보모델 박철지입니다. 네, 철지 씨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일찍 만났잖아요. 네. 식사하셨어요? 저는 아침 먹고 왔습니다. 식사하시면 보통 그 뒤에는 뭐 하세요? 뭐 디저트? 커피 꼭 먹어야죠. 커피? 네, 저는 무조건 얼죽아. 네, 얼주가. 저도 그런데 오늘 사연을 주신 분하고 정말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카페에서 일하시는 커피 전문가 바리스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어떤 사연일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네, 그럼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15년차 바리스타입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정말 행복했는데 요즘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 탬핑을 하거나 머신에 포토필터를 꽂을 때 손목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손목이 저리고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수근관 증후군, 흔히 얘기하는 터널 증후군이 생겼다고 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손님 한 분이 주문한 음료와 다르다고 저와 점장님께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폭언을 하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가만히 있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부터 쏟아지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는데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점장님께서도 조금 쉬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하시고 저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휴직계를 내고 지금은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꽤 들고 일을 쉬게 돼서 경제적 부담이 좀 크지만 다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이 수근관 증후군에 적응장애까지 겹쳐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사연에서도 보다시피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정말 크게 와닿는데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만드는데도 터널 증후군이 생기나요? 이렇게 힘줘서 네네. 누르거나 아니면 그 무거운 포터필터를 머신에 반복해서 꽂거나 하면 아무래도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좁은 공간에서 네. 여러 명이 일을 하다 보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칼을 사용하다 보니까 손을 벨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편안하게 마시고 즐기는 이 커피에 대해서도 아픈 사연들이 많네요. 근데 DJ님, 저희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그 질병이 생겨도 산재 보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글쎄요. 얼마 전에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어떤 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질병에 대해서는 저는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제 일도 프리랜서고 해서 거기까지는 깊게 제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질병과 산재를 연관짓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렵게 모신 게스트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사연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한경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부 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부장님. 네, 우선 부장님, 업무상 질병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업무상 질병부는 일명 직업병이라고 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국 소속기관의 조사 판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과 판정 지침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이러이러한 질병이 생겼다, 이런 연관성을 인정하는 기준과 조사 판정 기준을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질병으로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목, 허리, 디스크에서 뇌, 심혈관계 질병까지 매년 12,000건의 질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돼서 저희 공단에서 요양보상 및 재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받고 계신데요. 이 청취자분도 산재 보상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 사연자분께서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수근관 증후군 그리고 적응장애 모두 산업재해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손목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이 걸린 병과 이 정신적 고통으로 겪은 피해까지 이게 다 산재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져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병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저희 산재보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 폭언까지. 야, 이러한 질병들이 산업재해에 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전 잘 몰랐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질병들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유사한 질병에 걸린다. 이 점을 착안해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근무하다 발생한 화상 또는 햇빛에 노출돼서 옥외 작업에서 생긴 만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과 연관 질병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산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공단에 설치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방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오게 되면 그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매 회의를 할 때마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또 의사들이 모여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산재 신청이 급증하게 되어서 원래는 전국에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가 5월 23일부터 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 판정위원회가 이게 추가로 생겼다고 하니까요. 질병에 대한 이 산재 신청이 많아졌겠다라는 게 좀 실감이 나네요. 예. 자, 그러면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방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원하는 재노동자는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이 요양급여 신청서에 주치의사의 소견서를 같이 접수해서 저희 사업장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 지정병원에서는 이런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문의는 저희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것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추가적인 제도나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꼭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서 임신 중 노동자가 유해 위험 노인에 노출돼서 자녀가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저희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딱딱 절차대로 하면은 또 간단합니다. 네. 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님 잘 듣고 계신가요? 네, 공단에서 이렇게 또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병원도 다니시고 충분히 회복하시고 난 뒤에 또 본인의 업무를 좀 파이팅 넘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업무상 질병부 한경희 부장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제때제때 치료를 잘 받고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오늘도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라디오 금보라를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금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종 아동과 아동 인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